일단 먼저 분위기도 그렇다 하니까 행정부들은 양교석 교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진행하십니다. 이번에 그 행정법 강의를 맡은 양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 행정법은 내년부터 그 행정직 시험에서는 전부 다 필수 과목으로 이제 채택이 됐죠. 채택이 됐는데 여기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 대책해가지고 여기 프린트 다 한 번씩 받으셨죠? 예. 보시면 그 2022년 시험부터 그 행정법 총론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선택 과목이 있을 때에는 이 행정법 과목이라든지 뭐 다른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각 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 점수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조정 점수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도 다른 뭐 소방학이라든지 영어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 과목도 역시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으로 지금 떠올랐죠. 떠올랐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론, 판례, 법령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 2021년 소방직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2021년에는 이론 2문제, 그 다음에 이 판례 문제가 14문제, 법령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소방직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론이 0.3문제. 요때 뭐 이론 문제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그 보기 지문 하나 정도, 개념 정도를 가볍게 보기 지문에 나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론 문제로 분류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0.3문제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11문제, 법령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직 그 소방직에서 그 행정직 9급과 같이 문제 패턴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 출제 구성이 조금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크게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2019년도 문제를 제가 넣으려다가 뺐는데, 여기 이 소방직은 이 법령 문제가 상대적으로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보다는 이 법령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론 문제는 소방직뿐만 아니라 국가직에서도 기본적으로 2문제 이하 정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그래서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요 의 속에, 의가 개념이죠. 요 의 속에 요건과 효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의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를 중심으로 요건, 범위, 절차, 효과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론 문제가 적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 이론서가 뭐 되게 두꺼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 교재로 쓰지 않고 다른 분 교재를 쓰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교재를 좀 꼭 출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간하게 됐는데, 제 교재에서도 그 판례 문제하고 법령을 빼면은 사실 이론 부분은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서 이론 부분 공부하실 때 의의를 중심으로 요건, 효과 요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그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를 갖다가 제가 한 480문제에서 지금 500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다 해설도 완벽하게 다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이론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해설을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론 문제는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었고, 그 다음에 판례가 문제가 되는데, 행정법은 아까도 보았다시피 판례가 보통 행정직 9급 같은 경우에 보통 12문제에서 16문제 정도가 판례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론 대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판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행정법 고득점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판례가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해방 이래로, 아니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누적된 판례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200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국가직 7국업이라든지 지방직 7국업,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소방직, 그 다음에 서울시 7국업,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요런 행정법이 들어가는 시험의 문제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제가 2007년부터 기준을 잡은 이유는 그전에는 2007년 이전에는 행정법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가 사람에 의해서 이게 기억에 의해서 이게 재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오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데 2007년부터는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번 보시면 판례는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래서 보통 12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판례를 잘 정복하려면은 제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국가직, 지방직에서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저도 놀란 것이 같은 지문도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유사한 지문도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2007년부터 2021년 판례를 정리를 했냐니까 이 출제된 판례가 다음에도 똑같이 아니면 아주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똑같은 지문은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사한 것도 뺐는데 그렇게 해도 보면 그 밑에 바로 유죄해가지고 제가 지문을 넣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또 문제가 해를 바꾸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걸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다음에도 거의 똑같은 판례 나옵니다. 국가직 국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례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판례가 보통 한 4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판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판례가 한 문제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보기 4개 중에 3개는 기존 판례를 내고 그 다음에 한 지문 정도가 국내 수험서에 이때까지 없던 판례를 그냥 보기 지문에 그냥 넣어둡니다. 그래서 3개 지문만 알면은 그 지문이 맞고 틀렸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지문은 제 판례집에서 거진 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 판례 교재를 2016년도에 처음으로 출판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책을 출간했는데 2017년 국가직에서 100% 출제됐습니다. 100% 제 책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 소방직 시험도 제 판례 교재를 보시면 판례 문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교재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 과목의 특성이 기출 문제가 해마다 거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잘 정복하시면은 행정법은 크게 벗어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정직한 과목이다 보니까 행정법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0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95점까지는 무난히 나오고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쏟으면 100점까지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제 교재를 중심으로 무수히 계속 반복해 주시면은 성실하면은 행정법은 고득점 한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대비, 아까도 보았다시피 법령 문제가 보통 국가직 국업을 기준으로 해서는 작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 문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행정직 국업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령 문제가 적게는 3-4문제, 많게는 2020년 같은 경우에 소방직을 기준으로 해서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 문제 구성 방법은 가령 예를 들면 다음 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또는 행정소송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법령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 4개를 다 법령으로 해가지고 그 3개 정도는 맞게 하고 1개는 틀리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령과 판례를 섞어서 한 2개 정도는 판례를 넣어두고 보기 2개 정도는 법령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도 역시 저자가 책을 출간했는데 법령 문제는 저도 이거는 수업은 법령 교재는 2015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 법령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어떤 법령이 출제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법령을 공부하고 바로 다음에 역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이 법령이 여기 지금 본문에서 공부한 법령이 기출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구나를 바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법령이 그때부터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시중에 가면 법령집 있습니다. 법령집인데 법령만 쭉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업 들으면 조금 알 것 같은데 혼자 공부하면 이게 나중에 책 덮는 순간 다 머릿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제가 요 법령 출제된다라고 별표 치라고 합니다. 그런 법령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역대 기출 문제를 풀어봅니다. 역대 기출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된 법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가 적게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조문이 시험에 많이 출제된 조문이고 어떤 조문이 좀 적게 출제된 조문이거나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보면은 해당 기출 연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어떤 문제가 옛날에 많이 물어보던 그 형태였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보시고 바로 기출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나중에 혼자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이 법령이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 스스로 중요하구나라고 스스로 아마 별표 쳐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법령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드는데 내용은 가령 예를 들면 행정 절차법을 공부한다라고 가정하면 법령 공부 후 바로 법령과 관련된 행정 절차법과 관련된 역대 기출 문제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문제를 선별해 가지고 실어 두었습니다. 물론 중복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시험에 가장 유력하게 출제되는 법령 중에 하나가 행정기본법이죠. 이 행정기본법이 올해 3월 달에 새로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역대 행정법상 불문법 원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이라든지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를 행정기본법에서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그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행위 취소철회와 관련해 가지고 법령의 근거 없이도 이 행정청이 한 행위를 취소 철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실무상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던 것을 지금은 행정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기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이 이때까지 없던 사항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판례에 의해서 규율되어 오고 인정되어 오던 것을 이걸 법령에 의해서 명문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2021년 9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본 교재에도 보면은 행정절차법을 각 파트별로 이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몇 조에 요 내용이 있다라고 또 간략하게 언급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행정절차법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뒤에 행정기본법을 별도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넣어두었는데 그것을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그 조문을 잘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또 법령집에 보면은 또 행정기본법을
이건 행정기본법 내년에 꼭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왜냐하니까 2022년 시험에서도 이 행정기본법이 지금 시험에 한 몇 군데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행정법 선생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행정기본법 내년에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법도 그 법하고 지금 그 올해 출제된 기출문제를 그 파트별로 또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직 행정기본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 스타일은 그냥 법령을 나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법령 문제는 법령을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꼬우는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 출제자가 이 점수를 주기 위해 만든 문제라 생각하시고 이 법령을 조금 성실히 공부하셔가지고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법을 고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 참 열심히 해놓고 법령 틀리면 억울하죠. 오히려 법령 문제는 몇 번만 반복을 해주면은 출제되는 조문이 계속 출제되지 않는 조문이 갑자기 출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기출 문제를 바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판례집은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판례집에 보면은 판례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판례 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판례가 들어오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요 판례집 같은 경우에 이 구성 형식은 이 역대 출제된 기출 지문을 먼저 둡니다. 판례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지문을 여기에 두고 그 기출 지문 밑에 관련된 판례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한 지문당 한 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판례가 어느 정도 이해된 상태에서는 기출 지문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집과 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은 역대 2007년부터 21년까지 출제된 판례 관련 기출 지문을 먼저 두고 그 밑에다가 판례를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요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OX 형태로 해서 빨리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두고 그 다음에 이 법령 한 법이 끝나면 거기에 그 법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두었기 때문에 그 풀어보시면은 여기 판례하고 법령집, 제 판례집하고 법령집만 보시더라도 기출 문제집 한 권 보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기출 문제 요거 공부하시고 그 서면에 이 서점에 가셔가지고 그 기출 문제집 행정법 보시면은 이 지문 봤는데라고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은 특히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법령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은 잘 반복하시면은 행정법이 거의 한 9할 이상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2022년 시험 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법은 이게 법 과목이다 보니까 이 법률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법률 용어 개념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 생소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데 이론 공부하실 때 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이 의라고 했죠. 의, 요건, 효과 요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 문제는 기출 문제 위주로 출제됐던 문제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죠. 물론 그 흐름이 조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통치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치행위라는 것이 2015년을 전후로 해서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요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여러 직렬 중에서 딱 한 번 정도만 출제됐습니다. 약간 출제 경향이 흐름이 약간은 있지만 어쨌든 그 흐름에 맞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분야는 조금 더 상세히, 적게 출제되는 분야는 핵심만 집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 판례, 법령 수업을 들으시고 우리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한 3회독 정도 책을 보시면은 행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출제되구나라고 행정법 전체에 대해서 좀 눈을 뜨실 겁니다. 눈을 뜨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얼마나 성실한가에 따라서 만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9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중심 나중에 내년에 시험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집이라든지 법령집 집에서 뭐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여기서 거의 100% 나올 거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업 잘 들으시고 제 교재 열심히 보시면은 행정법은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론, 그 다음에 판례, 법령 강의를 듣고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뭐 저도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도 다 500문제, 500문제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물론 논점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 논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논점은 똑같지만 문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 이번 문제풀이에서는 진도별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는데 이 문제도 거의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제 교재로 그 법령집과 그 다음에 판례집에서 기출 판례 지문 봤죠? 봤고 법령집에서 기출 문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물론 판례 문제하고 법령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론 중심의 이론 문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문제도 많이 구성을 해 두어 가지고 상호 요 제 책을 다 보시면 보완이 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도 역시 200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역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기출 문제에서 제가 뽑아 가지고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문제를 넣어뒀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존에 만든 문제에서 다시 또 해설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회 정도 해가지고 좀 쭉 해가 보니까 예상 페이지는 한 400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 A4용지로 해설을 넣으니까 양이 확 늘어나. 문제만 하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 됐는데 해설을 넣어버리니까 또 양이 한 2.5배 정도 늘어나 버립니다. 왜냐니까 해설을 조금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지문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늘어났는데 어쨌든 A4 용지로 한 400에서 한 500 사이 정도 대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은 지금 법령에서도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도 아까 기출 지문에다가 밑에 판례를 넣어두었다라고 했죠. 그 공부하시면은 기출 문제를 푼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역대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해독수가 3회독 이상 되었을 때부터 되었다는 전제에서 보시면은 이때부터 조금 뭔가 끝이 보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행정법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제가 쓴 이론서, 그 다음에 판례집, 그 다음에 법령집,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의 순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보시면은 행정법은 거의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그 행정지 9급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하고 이렇게 쭉 진행한 결과 역대 시험에서 거의 벗어나는 문제는 없더라. 100% 적정한 때도 있고 벗어나더라도 한 몇 지문 정도가 벗어나는 것이지 그 몇 지문 정도가 벗어난다 해가지고 그 지문이 한 문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근면 성실하게 따라오는가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내용이 갑자기 어떤 불의타로 출제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거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자세로 공부를 해주시면 저는 합격이라는 행정법의 고득점이라는 선물로 보답을 드릴 것을 꼭 약속하면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